동계올림픽과 슈퍼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앱스타인을 둘러싼 파문이 미국과 유럽을 흔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처음에 고등학생까지 내려갔는데 네, 그렇다가 중학생까지 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 아이스가 이민 단속하는 과정에서 네. 어린 아이를 비롯한 가족들까지 지금 이용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굉장히 큰 그 공분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재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네. 그 두 번째 임기를 이제 가지게 승리를 했을 때 그 당시 원래 예상과는 달리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이 오히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 1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 이 유권자, 특히 무당층 유권자들의 마음이 급격히 돌아선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린 층에서 지금 계속 시위가 확산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흔히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마가 네. 주의자들의 정책 입지도 이제 미국도 이 유권자 연령이 18세거든요. 만 18세. 그러면 이제 전도가 밝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보니까 이제 수업 거부 형태도 하고 네네. 뭐 지역 자체도 전국 단위로 늘어나는 걸 그렇죠. 보면 네네.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군요.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네. 공화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국 정치도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이민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지율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금 39%까지도 내려갔어요. 네. 국정 지지율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이게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85%가 찬성입니다. 예. 예, 그렇다는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어차피 지금 그 다음 재선을 세 번째 임기를 노릴 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지지자들의 충실한 그 정책을 앞으로도 고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가 있는데 네네. 동계올림픽 여기서 이제 이민 단속을 비판한 올림픽 선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패배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네. 이게 정치적 사안인데 이제 스포츠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건 정치뿐만 아니라 연예계도 그렇고요. 네. 지금 연예계 그 스타들도 그렇고 계속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또 그 공화당 내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전반적으로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도 약간은 정책, 즉 반이민 정책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방법론은 조금 기존보다 온건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네. 이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슈퍼볼. 네네. 이 중간 공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원래. 네네. 근데 이 중간 공연을 이제 스페인어로 노래를 또 불렀는데 이 사람이 노래가 아메리카가 하나다, 우리는 예, 하나다, 아메리카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발끈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노래를 부른 배드버니의 출생지가 푸에르토리코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푸에르토리코도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 인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걸 자극을 했냐 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마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 네. 미국 내에서 주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류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백인, 기독교, 그다음에 영어권 사용자인데 네. 이게 거기에 이제 지금 그 아픈 부분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모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거꾸로 이제 보는 쪽은 이게 그만큼 미국 사회 내의 문화적인 다양성하고 융화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배관시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 정부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아마 크게 좀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내각이 앱사인 게이트의 소용돌이에 좀 빠진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러트닉 장관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네. 러트닉 장관 하면 지금 최측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온 걸 보면 또 약간 달라진 것이 난 앱사인하고 2005년도에 만났는데
그 이후에 바로 끊었어. 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그 이후에도 교류를 했다라는 지금 그 증거들이 계속 그 근거들이 네. 미국 매체에 보도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예, 뭐 앱스타인 그 이 문건에 나타난 그 문제되는 활동 이전에 이미 앱스타인과의 관계는 절연을 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고 지금 러트닉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신빙성은 지금 낮다라고 계속 미국 언론들은 보는 거죠. 근데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최측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사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왜냐면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지금 바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정치적 공경을 촉발한 인물이 크리스티 놈 네. 국토안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놈 같은 경우에도 그 IC의 그 과격 단속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놈하고 같이 갈 거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일기 때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요 강요들 중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입장을 표명해서 물러나는 사람은 있어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선두에서 했는데 중간에 해임되거나 사임을 권고받은 인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는 사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결정적인 또 정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근거다 하는 것들이 공개가 되거나 새로 발견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땐 사임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앞서서 잠깐 뭐 지지율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어떠한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처방은 나오지 않아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도 안 시키겠다. 네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정 지지층을 여전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정책 방향들, 다시 말해 반임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고관세 이 틀은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과격하다, 지나치게 급하다는 소리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의 집행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꾀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책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책 방향을 유지를 해야 지금 중간 선거보다 더 큰 과제가 미국은 지금 우리로 치면 공천이죠. 네. 정당 내부에서 프라이머리를 하잖아요. 후보를 뽑기. 그 후보들 중에 마가주의자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자신의 나머지 뭐 그게 일단 중간 선거에 이기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공화당 내 비판 세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라도 기존 정책 방향에서 아마 물러서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앱스타인 파문이 러트닉 장관 같은 미국 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각국이죠. 유럽 각국 왕실, 정관계 고위인사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영국의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연루 의혹이 있는 전 장관 주미 영국 대사로 임명한 것을 가지고 좀 사퇴 요구가 있는데 이게 사퇴까지 갑니까? 근데 맨델슨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9월에 해임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애초에 맨델슨을 그 대사로 임명했던 그 총리.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사퇴 수용을 안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 2024년 7월에 총리가 될 당시에 이 당시에 상당히 영국 총선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또 1년 반 사이에 완전히 지지율이 네.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당의 지지율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우파 정당들의 지지율이 지금 훨씬 더 노동당을 추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부 영국 내 정치 베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 내에 이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총리직을 잃을 가능성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면 네. 어떻게 보면 내각 총사퇴하고 그렇죠. 총선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방법도 마땅한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사임을 하게 되면 노동당은 더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피터 맨델스 장관 임명에 대한 책임은 네. 그의 해임으로 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사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영국의 정치계도 문제지만 네. 영국의 황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윌리엄 왕세자 부부도 대변인 통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왕실의 좀 권위가 또 실추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성격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이 근엄함, 그다음에 책임감을 강조해 왔고 그걸 어떻게 보면
영국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하나의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는 게 왕실 그 유지의 가장 큰 그 동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앱스타인 스캔들이라는 게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미지거든요. 반가족적이고 네. 그 음험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 추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실 내부에서도 이걸 조기에 단절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찰스 국왕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이 앤드류 그 왕자에 대한 그 공식적인 직위를 다 박탈을 했고 어떤 지원도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조사가 있으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역시 왕세자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표명하고 잊지 않겠다는 얘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왕실로서 이 파문 차단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네. 이런 사건들이 하나 나면 날수록 영국이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지금 그 입헌 군주제 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조금씩 미세하지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옆나라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여대 야소 구조를 갖게 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진짜 이제 평화 헌법 부분을 고칠 수 있겠느냐? 뭐 한 발 한 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 네네. 나오고 있는데 시동 거는 거 맞습니까? 네, 일단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네. 뭐 그것만이 개헌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총선 과정의 이슈거든요. 근데 압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외교적으로 동맹에 더 확대된 기여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하고도 지금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개헌에 대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국내 여론도 네. 과거의 개헌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던 반응에 비해서 지금은 60% 이상이 물론 꼭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그 내용에 대한 찬성이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아하.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에 비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압승을 거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개인기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도 왜냐하면 오히려 자민당 지지율보다 네. 기존에 있던 그 이전의 자민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그 득표율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게 물론 선거 제도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다카이 총리의 그 개인적인 지지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지지율로 연결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한 여성에 대한 그 여성표의 동경감도 있고요. 아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다카이 총리 이전 총리들, 네. 뭐 이시바 총리라든가 기시다 총, 모두 뭐 결정적인 실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정치자금 스캔들 같은 것도 있었지만 국내외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조금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다카이 총리 최근에 중일 갈등의 원인이 된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네. 조금 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줬거든요. 이게 일본 유권자들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말은 하고 어떻게 보면 똑 부러진다라고 그리고 소신을 자기 숙이지 않는 모습 이것이 강한 리더십하고 연관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아이돌 비슷한 지금 인기를 얻었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보통 일본인 하면 내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웃는 모습을 하지만 속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다른 인간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흔히 우리가 혼내 다떼마이라고 얘기하는 속내와 겉내가 뭐 일치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자신감이 있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갑자기 다카이치 내각에 들어와서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다만 그 정책을 제시하는 방법이나 여기서 더 많은 신뢰를 느낀다라는 게 유권자들의 솔직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인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일단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남아 있고 네네. 또 신사참배라는 부분도 남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먼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 정부, 특히 이
다카이치 내각 자체도 네. 한일 관계는 투 트랙으로 간다는 방향성은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 문제와는 무관하게 갈등 문제와는 병행해서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겠다, 손을 잡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도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대일회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곡물 헌납, 그다음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이거 자체를 갑자기 접지는 않을 거예요. 아하. 다만 이것이 기존에 비해서 연례적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갑자기 이 규모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카이치 내각 자체도 현재 있는 복잡한 그 지역 내 특히 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역 내 국가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핵심 협력자로 확보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미국과 이란 얘기입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네. 이 약간의 타협 여지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이걸 내비쳤어요. 왜냐하면 60% 농축된 우라늄 희석 방안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 정도면 거의 분위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그건 아니다. 타협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설사 1차적으로 이게 수용이 된다고 해도 더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미 이란의 핵 합의 자체를 공화당이 공격하고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네. 공격은 아예 우라늄 농축권을 저농축이든 고농축이든 인정해줬다라는 거에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적인 이란이 약속을 깨고 고농축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아예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란 시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 국내 문제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조금 시간적 요인을 두고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인 해법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란 핵 개발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 각종 무장 단체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란은 중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이란 내에서 이란 정부의 성격 변화를 지금 분명히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지금 국내 시위에 대한 어떤 이런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 하메네이 정부의 정통성도 제가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언제든지 아마 기회가 되면 그걸 추진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